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2분밖에 안 남아서요. 빨리 좀 훑어보겠습니다. 후반의 흐름 좋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때 혹시라도 좀 윗꼬리가 달리지 않을까 우려하셨던 분들 걱정 내려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요. 고점 부근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2660선입니다. 딱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춰놓으면서 오늘장의 고점 부근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전고래일 대비로는 1.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막판에 조금 더 탄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확실히 눈에 띄고요. 5일 이동평균선 종가상으로 회복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더 강합니다.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었고 후반 2시 30분 이후에 조금 더 고점을 높이면서 역시나 오늘 긴 양봉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2.33% 오름세 890선도 회복이 됐습니다. 891.5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오랜만에 보여주는 반등이었는데 확실히 좀 시원스럽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나란히 양봉이고요.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군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움직임이 강했던 종목군들 외에 후반에 들면 들수록 중소형 건설주들이 날아오르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났죠. 일성건설이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범양건영도 상한가, 화성산업이라든지 한신공영, 그리고 동신건설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번 정책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20%가 넘는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나타내는 종목 상당히 많았습니다. KCC건설도 그렇고요. 건자재 쪽으로도 훈풍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위나이텍 20%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는 개별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랩지노믹스 상한 3월 1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거래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랜만에 기다렸던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은 우리 기대만큼이나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내일 FOMC가 큰 이변이 없다면은 이것으로 시장의 바닥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좀 확신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고요. 2600선 과연 지지가 될 것인가 주 초반만 하더라도 설왕설래했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대로라면은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고요.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오늘 그랬습니다. 흐름 괜찮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인플레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는데 국제 유가 좀 꺾였고요. 전반적인 상품 가격도 물론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하기는 하지만 단계 너무 많이 올랐기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시아 전반에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이쪽 심천 지역을 봉쇄를 하면서 선전 지역 봉쇄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중국 증시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흐름도 눈에 띄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간밤에 이 글로벌 증시 미국과 유럽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역시나 일본 증시도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역시 양봉입니다. 장 후반에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일본 니케이 225 지수 1.64% 오르면서 25,762.01엔대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증시도 3월 달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만들고요. 25,000선 한때 이탈하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회복돼서 슬슬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입니다. 다음 중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요즘에 변동성도 크고 불안하죠. 오늘장에서 강한 급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글로벌 인플레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중국 내부적으로 보자면은 1분기 이제 GDP가 곧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GDP가 좋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6%대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 기대감이 오늘장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입니다. 3.26% 상승하고 있습니다. 3,163.60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에 상승으로 돌아서서 탄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심천 쪽은 더 좋습니다. 3.68%의 급반등이고요. 11,961.88포인트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ELS, ETF 이쪽 좀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홍콩 항생 관심 많으시죠? 이쪽까지도 좀 보겠습니다. 항생 지수는 8%의 급반등입니다. 홍콩은 또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이렇게 변동성 너무 크면은 투자하시기가 좀 까다로우실 텐데 가파르게 밀리더니 지금 개별 종목도 아니고 홍콩 항생 지수
8.37%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포인트 회복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한때는 2만 선 잠깐 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부근에서 막판에 좀 진통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로 넘어오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어느새 진정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10시 구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측되는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되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가 고점이었고 장중 슬슬 또 하락으로 돌아서고 또 저점을 낮추더니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약간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 종가는 7원 10전 하락하면서 1235원 7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원달러 환율의 큰 폭의 하락이고요.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살펴보시죠. 양장이 좋은 분위기 속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탄력이 높아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그리고 원자재 공포가 조금은 누그러지면서 오늘 시장도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1%대의 상승 탄력 유지하면서 1.4%대로 마무리했고요. 2,659포인트 종가로 형성됐습니다. 거래 대금은 9조 원을 살짝 넘겼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2640선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 탄력을 기록하다가 오후장에서 차트가 위쪽으로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점차 오름세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2650선 넘기고 2660선 가까이서 거래를 마칩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은 기관 쪽을 좀 보시면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3,647억 원 사자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외국인은 매도폭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1,331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쪽으로 가파르게 꺾이며 2,364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지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상승했던 섹터들이 더 많았고요. 그 가운데서 건설업종이 2.5% 강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차기 정권에 대한 정책 수혜감 건설 쪽으로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운수창고 섹터에서도 2.3%대 오름세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WTI 기준으로 100달러 선 아래쪽으로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유가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항공 종목들이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운송장비 섹터 내에서도 많이 밀렸던 자동차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났고요. 2.2%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의료정비 섹터 그리고 화학 섹터까지도 2%에 가까운 1%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면에 하락했던 섹터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밀렸던 섹터는 통신업종 하나뿐이네요. 약보합권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낙폭을 기록했고요. 그동안 시장이 좀 불안할 때 방어적인 성격을 띠면서 통신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았었죠. 시장이 살짝 안정되는 모습을 기록하자 이쪽으로는 매물 출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섹터도 강보합권 기록했고요. 은행과 금융업, 전기가스업, 시장이 불안할 때 좀 올랐던 종목들이죠. 이쪽들 위주로는 상승 탄력이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분위기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막판에 포스코까지도 결국 강보합권 올라서면서 오늘 전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부터 체크해보시면 삼성전자 오늘 주주총회가 개최됐죠. 1.2% 오르면서 결국에 7만 원 선 다시금 지지합니다. 7만 40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양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수급적인 뒷받침으로 3%대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11만 6,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해서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을 좀 함께 체크해 보시면요. 이쪽으로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수익성 부담이 생겼었죠.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 오른 36만 3,500원 기록했고요. 아래쪽으로 LG화학은 1% 안쪽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삼성 SDI 정도 2% 오르면서 49만 8,0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체크해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서 1.8% 오른 82만 6천 원으로 시세가 관측됐고요. 플랫폼 종목들의 상승세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1% 가깝게 시장 분위기 팔로우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쪽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계속해서 신저가로 좀 내려가면서 바닥을 잡고 있었죠. 2월에 그래도 차 생산과 수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차 3% 오름세로 16만 8천 원으로
4%로 종가 형성했고요. 기아가 더 크게 올랐습니다. 4% 급등이 나오면서 72,1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금리 관련 종목들 금리 인상 모멘텀에 좀 함께 버텨줬던 금융 종목들은 오늘 상승 탄력 크지 않았고요. 카카오뱅크 그리고 KB금융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칩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건설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민간주도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특히 오늘은 중소형 건설 업체들이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쪽으로 급등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일성건설,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 상한가 도달하며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 한신공영도 14% 오르며 2만 원 선 기록했습니다. 화성산업이나 까뮤 ENC 또 아래쪽으로 동신건설, KCC건설 두 자릿수 대 상승 탄력을 보여준 건설 관련 종목들 상당히 많았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서희건설도 11% 오르면서 1,91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오늘 반도체 쪽에서도 패키지 기판 관련 종목들, PCB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종목별로 연일 호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성장 기대감에 목표가도 위쪽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10% 오르며 29,70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는 LG이노텍 6% 올랐습니다. 네, 심텍이나 대덕전자, BH, 자화전자, 인터플렉스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이폰 이쪽으로 괜찮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반등하는 흐름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2%대 오름세로 상당히 강한 모습 관측됐고요. 양봉 세우면서 89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880선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장 막판에 결국에는 890선 돌파하는 흐름 나왔고요. 고점 부근에서 예쁘게 차트 그리면서 거래 마칩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양 매수세가 급격히 높아지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또 1,467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도 비슷하게 1,495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는 2,650억 원 매도폭이 커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함께 좀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쪽도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일제히 좀 좋습니다. 흐름 이어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 오른 69,300원을 기록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5%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니켈 가격 급등 때문에 우려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 4% 가깝게 오르며 33만 9,400원 기록했고요. LNF 1.9%대, 첨보 같은 경우 3.5%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게임 종목들 중에서는 위메이드 0.7%대로 약간의 탄력이 좀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펄어비스가 4%대로 오르며 98,300원 기록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2.8%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주가 조작에 무혐의 결론이 나게 되면서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오늘 3.5% 오르며 32,350원 터치했습니다.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7%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18만 9,600원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적으로도 양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투심도 괜찮았었죠.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흐름 괜찮았는데 여기에 휴마시스 쪽에서 이 자사주 취득 소식이 조금 더 매기를 확산시키는 영향을 보여줬습니다. 시즌 4.8% 오르면서 52,10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 속에서도 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0.6% 살짝 조정받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어제 CJ ENM NFT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었거든요. 오늘 6.8% 오르며 12만 9,900원 기록한 모습이고요. 알테오젠도 2.4%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싸이월드가 다음 달 2일에 공식 개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싸이월드 Z의 최대 주주인 인트로메딕이 상장 폐지 위기에 올리면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싸이월드는 15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또 제휴기업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막바지 개장에 힘쓰는 모습이고요. 특히 공식 개장을 앞두고 기업이나 지자체 쪽에 러브콜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NHN 벅스 거의 거래 제한폭 가깝게 오르며 16,65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CBI도 13%대 급등했습니다.
다날이나 이 한글과 컴퓨터 그룹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으로 오늘장 관측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